자, 인사하고 시작하죠. 안녕하세요. 자, 저는 미동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는 이성금 기술사입니다. 자, 오늘은 21년도 기사 1회차 문제풀이를 하려고 하고 일단은 전공 과목만 한번 보시는 걸로 하시자고요. 자, 기계구조 원리를 먼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기계구조를 한번 보시고 혹시 시험 보신 분은 뭐 본인 시험 본 거 봐도 되고 아니면 이제 옆에 자료 같은 거 출력하셔서 보시면서 아, 이 문제 이렇게 풀었구나. 아니면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분은 아, 이런 문제를 보는구나. 뭐 이렇게 하셔서 편하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계구조 원리 한번 보시고요. 구조 원리. 자, 문제를 그냥 저는 20문항씩을 번호 1번부터 쭉 붙여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1번으로 가시면 재현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상 재현 풍도의 설치 기준으로 잘못된 걸 찾아라 라고 했는데 자, 내용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고 이 재현에서 얘기하는 문제 1번이에요. 송풍기에 관련된 기본은 이제 재현이 거실 재현을 기본으로 전제를 하고 연기를 배출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머릿속에 하나 그려보실 건 자, 이 송풍기는 기본적으로 그쵸, 날개가 있는 배풍기 부분이 있고요. 배풍기라고 안전기준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배풍기 부분과 자, 전동기 부분으로 분리하라 설치하라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이제 전동기예요, 전동기. 자, 이 두 개를 묶어서 저희가 배출기라고 얘기합니다. 배출기. 뭐 쉽게 얘기하면 송풍기라고 생각해도 돼요. 자, 그러면 이 배출기를 기점으로 했을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덕트가 있고 바깥으로 연기를 빼내는 나가는 덕트가 있겠죠. 그래서 들어갈 때는 속도를 15 이하로 해라 법으로 얘기하고 있고 내보내서 바깥쪽으로 이제 연기 배출을 한다라고 치면 바깥쪽으로 나가는 이 부분은 20 이하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여기서 이제 출제가 된 거죠. 예를 들면 1번 배출기의 전동기 부분과 배풍기 부분은 분리하여 설치하고 이해되실 테고 자, 두 번째 배출기와 배출 풍도의 접속 부분에 사용하는 캔버스는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라. 여러분 캔버스는 펌프로 치면 플렉시블 조인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기동하거나 아니면 멈출 때 그 진동을 흡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당연히 내열성이 있는 걸 원하겠죠. 왜냐하면 연기는 고온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에 가보시면 배출기의 흡입축 풍도 안의 풍속을 20 이하로 할 것이 아니라 흡입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5 이하여야 되죠. 자, 이게 잘못됐고. 자, 그 다음에 유입 풍도 안의 풍속이라는 건 이건 이제 배출축을 얘기하는 거고요. 유입은 별도라서 건물에서 유입된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하부극기를 얘기하니까 아래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아래로 들어오는 풍도의 속도는 20 이하예요. 자, 근데 그릴이 사실은 되게 커야 되고요. 왜냐하면 속도가 5 이하로 줄어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5m/s 이하로 줄어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공기가 화재 확산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서히 아래에 배기를 돕기 위한 공기 극기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60도 이내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극기구의 크기는 35cm/cmm으로 극기량에 따라서 계산 문제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이제 나중에 실기 때 필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필기 때 강의할 때부터 강조하거든요. 자, 요게 극기 때 공발 부분. 자, 그래서 유입풍도 안의 풍속은 맞는 말이죠. 20 이하다라는 거. 자, 문제 2번으로 내려가시면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상 의료시설에 구조대를 설치해야 될 층이 아닌 거. 구조대는 이렇게 포대를 타고 내려오는데 이렇게 옆으로 경사 강화식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요. 수직으로도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구조대입니다. 자, 의료시설에 구조대를 설치해야 될 층이 아닌 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2층은 설치 제외 대상이죠. 그래서 문제 2번으로 가시면 일반적으로 피난기구는 지하층 설치하고요. 자, 지하층. 자, 그 다음에 1층과 2층은 일반적으로 설치 안 하고 3층부터 해서 10층까지 설치하죠. 만약에 11층부터 피난기구를 설치하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계단을 더 강화시키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노유자 시설은 지하층 설치하고 자, 그 다음에 1층부터 10층까지 모두 설치하는데 단 하나 피난층은 제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피난층을 설치하지 않아요. 피난층 제외. 그러니까 1층이 피난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지하 1층이 피난층이 될 수도 있죠. 우리 왜 출입문 열고 딱 나가서 지상을 밟으면 그게 피난층이잖아요. 네, 그래서 피난층 제외하고 나머지는 설치해야 되는 건 노유자 시설이에요. 자, 얘는 지금 의료시설로 줬기 때문에
2층은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은 1번에 있어요. 자, 문제 3번 내려가시면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기준상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쓸 때, 여러분 헤드는 개방형도 있고 폐쇄형도 있잖아요. 근데 폐쇄형 헤드를 쓰면 저희는 방호구역이라는 단어를 써요. 방호. 자, 개방형 헤드를 쓰면 그쵸, 방수구역이라는 말을 쓰고, 두 개 단어가 좀 다르죠. 자, 방호구역을 쓰고 있고요. 또 폐쇄형 헤드를 쓰면 유수검지 장치라는 걸 설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유수검지 장치는 습식, 건식, 뭐 프리액션 밸브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돼요. 자, 아무튼 유수검지 장치에 대한 기준으로 잘못된 걸 찾아라. 자, 1번.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 장치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화재 발생 시에 접근이 쉽고 점검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3,000제곱마다 하나씩 설치하죠. 자, 문제 3번. 자, 3번입니다. 3,000. 하지만 격자형 배관이라고 해서 50층 이상의 건물에 설계하는 격자형일 때는 3,700마다. 자, 설치 기준이 달라요. 자, 얘는 3,700마다, 일반적일 때는 3,000마다 설치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해라. 즉, 층당 설치해라. 네, 그런 뜻이죠. 자, 다만 1개 층에 설치되는 헤드 개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와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일 때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화 기준인 거죠. 자, 3번으로 가시면 송수구를 통하여 스프링클러 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 장치 등을 지나도록 할 것. 선택사항이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헤드로 가는 물은 유수검지 장치를 지나야 돼요. 그래야 어디에서 물이 방사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유수검지 장치가 뭐예요? 물의 흐름을 검지해서 경보하고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헤드로 가는 물은 유수검지 장치를 지나는 게 맞죠? 자, 그런데 송수구를 통하는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선택사항이 있어요. 여러분, 송수구는 소방차가 화재가 나서 출동했을 때 송수구에다 체결해서 헤드로 물을 보낼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유수검지 장치를 지나지 않고 헤드로 곧장 그쵸? 보내는 게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이건 잘못됐죠. 3번 잘못됐고. 자, 4번으로 가겠습니다.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할 경우일 때는 습식과 부합식 설비를 설치할 것이라고 해서 조기 반응형 헤드는 RTI 50 이하의 헤드를 말하죠. RTI가 50 이하. 그래서 빨리 동작하는 헤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자, 3번이 잘못됐고요. 자, 4번으로 내려갑니다. 할로겐 화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기준상 저장용기 설치 기준으로 잘못된 걸 찾아라. 뭐 이건 어렵지 않죠. 1번에 가보시면 온도가 다른 건 다 40도인데요. 요 할로겐 화물하고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는 55도 이하죠. 자, 문제 4번에 1번은 55도 이하. 이건 뭐 거의 다 맞추셨을 것 같아요. 자, 나머지 읽어보세요. 점검 간격, 용기간 간격. 그쵸? 적어도 점검기구 통과하려면 에카 레벨 메타 같은 거 지나가려면 한 3cm 이상 간격은 필요하고요. 자, 나머지 읽으시면 되고. 자, 문제 5번. 분말에 대한 시험 문제가 주기적으로 한 2-3개는 꼭꼭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정 분말 사용할 때 전역 방출에서의 1m3승에 대한 소화약제량은 얼마인가? 자, 0.6이죠. 문제 5번. 그래서 일종일 때가 0.6. 자, 2, 3종은 66에 36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2종과 3종은 0.36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4종은 따로 외울 필요가 없고 1종에서 2, 3종 빼면 나오는 게 4종이에요. 각각 기억해서 암기해 두시고 0.24 나오죠. 0.24.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가겠습니다.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 안전기준상 일반 화재, 유료화재, 전기화재에 모두 적응성 있는 소화약제를 찾아라. 자, 그러면 A, B, C에 모두 적응성 있는 걸 찾는 거죠. 자, 그럼 3종 분말 약제가 2번에 보이셔야 돼요. 문제 6번. 자, 3종은 우리가 화학식으로 쓰면 NH4, H2PO4죠. PO4.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말로 찾는 거라 인산 염류 소화 약제가 답이죠. 네, 그래서 요 NH4가 염류잖아요. 금속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요 염류 소화 약제라고 얘기합니다. 한글로도 알아두시고 요것도 기억해야 실기 문제 때 푸셔요. 자, 문제 6번 확인하시고. 자, 7번 가겠습니다. 자, 포소화 설비와 화재 안전 기준상 포헤드입니다. 포헤드는 면적 얼마마다 설치하는 건데 9제곱이죠. 그래서 포헤드가 9,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드가 8 이렇게 암기하는 거라
이건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자, 문제 8번.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안전기준상 배관의 설치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부속유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문제 8번. 우리가 집합관이 있고요. 집합관에다가 저장 용기를 이렇게 달아놔요. 그리고 선택 밸브를 설치해서 각각 방호 공간으로 보내는데 CO2는 이렇게 용기별에 담는 걸 저희가 고압식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21도에 6메가에 저장을 해요. 자, 이거 저장압이죠. 자, 그렇다면 약재가 용기에서 나와서 이 연결관을 타고서 집합관을 흘러간다라고 치면 여기에 압이 좀 많이 걸리죠. 그래서 고압 설비는 선택 밸브를 기점으로 여기가 1차 측이에요. 1차 측의 압은 4메가. 자, 2차 측의 압력은 2메가에 견디는 부속들을 갖다가 이렇게 갖춰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저압식은 압이 높지가 않으니까 저압식은 이건 고압식이에요. 이 그림 자체가. 자, 저압식일 때는 그냥 2메가이면 돼요. 자, 가로로 가시고 박스를 보세요. 고압식의 경우일 때 개폐 밸브 또는 선택 밸브. 자, 방호 공간이 하나면 개폐, 방호 공간이 둘 이상이면 선택 밸브라고 합니다. 자, 선택 밸브의 2차 측 배관 부속은 호칭압 2메가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1차 측의 압력은 호칭압의 4메가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끝으로 가시면 저압식의 경우일 때는 2메가 이상의 압력에 라고 해서 답은 4하고 2를 찾으시면 되고요. 자, 문제 9번으로 내려가시죠. 자, 이 압축 공기포 소화 설비가 사실은 지금 300제곱 미만에 있어서 현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안전기준에 들어와 있는데요. 기사 문제가 먼저 지금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사나 이런 거 분석해보면 아직은 그쪽에서는 크게 등장하지 않거든요. 기사가 더 빠른 거예요. 압축 공기포 소화 설비의 분사헤드에 대해서 유리탱크 주위에 설치했을 때 얼마마다 설치하는가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외우는 거죠. 그래서 유리탱크일 때가 13.9입니다. 자, 딱 봐도 우리나라 게 아니었던 거죠. 외국에서 가져다가 저희 걸로 만든다 보니 숫자가 이렇게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특수가연물. 자, 얘는 9.3이에요. 그래서 피트 단위에 되어 있던 피트의 제곱을 미터 제곱으로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숫자들이 된 겁니다. 자, 외우셔야 되고. 자, 10번으로 가시죠. 자, 스프링클러 설비의 안전기준상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해야 될 장소가 아닌 거. 아까 얘기했던 거 RTI 50 이하라고 일부러 강의했던 거고. 자, 이렇게 빨리 동작하는 헤드를 설치하는 장소가 5개가 있어요. 자, 그럼 1번 수련시설의 침실인데 수련시설은 없고요. 숙박시설의 침실은 있어요. 이걸 이제 고쳐서 공부하세요. 자, 숙박시설의 침실. 자, 공동주택의 거실. 그리고 하나는 더 뭐가 있냐면 노유자 시설의 거실도 있어요. 숙박시설의 침실. 어차피 실기 시험 문제예요. 혹시 이번에 필기 통과하셨더라도 외워야 될 문구예요. 숙박시설의 침실. 자, 그 다음에 노유자 시설의 거실도 있어요. 자, 그리고 2번 공동주택의 거실 맞는 거고요. 오피스텔 침실도 맞고. 자, 병원의 입원실도 맞아서 총 5개예요. 얘는 실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골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외워서 암기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11번 내려가시자고요. 자,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에서 수평 투영면에 있어서의 각 부분으로부터 자, 140 그냥 단답 라운드로 돌렸을 때 컴파스 돌렸을 때 140m 반경 140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뜻이고. 자, 아래 내려가시면 12번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의 안전기준상 소화전은 구경 얼마 이상이어야 되는가, 얼마 이상의 수도 배관에 접속해야 되는가라고 했는데 소화 수조보다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가 더 우선권이에요. 그러면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를 설치하려면 적어도 그 건물에 수도 배관이 75mm 이상의 배관이 있어야 되고요. 그 75mm 배관에다가 저희 소화전 100mm짜리를 접속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75mm 수도 배관이 없다. 그러면 이제 소화수조를 따로 두는 거죠. 아래 두면 저수조, 높이 두면 소화수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답은 75mm 찾으시면 되고. 이런 건 쉬웠던 것 같아요. 자, 13번도 어렵지 않죠. 자, 물분무 소화 설비에 가시면 수원의 저수량에 대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럼 물분무 소화 설비 수원은 기본 20분은 다 동일하고. 자, 1번부터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한다. 아래로 내려가시면 특수가연물하고 차고주차장은 면적이 50제곱의 최소 기준이 있고 얘도 실기 때 잘 나옵니다. 그래서 50제곱에 표시해 두시고. 아까 얘기했어요. 이번에 시험 보신 분은 이제 붙은 분은 실기를 대비하시고요. 혹시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점수가 좀 안 됐다 그러면 강의 들으시면서 내가 어디가 부족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0제곱에 대한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예, 10입니다, 10. 그래서 1m 제곱에 대해서 10이라고 되어 있는데 줄치시고, 단위로 보시면 10의 리터의 면적의 분이라는 뜻이에요. 저희는 이걸 살수밀도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런 단위로 표현이 돼 있어요. 나중에 실기 가시면 이렇게 쓰시면서 답안을 써내려갈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차고 주차장도 50제곱 기준이 있고, 자, 얘는 20 LPM에 대해서 가셔서 1m 제곱에 대해서 20이라는 거 줄치시고, 자, 케이블 트레이하고 케이블 덕트는 12라는 숫자가 있죠. 되게 독특하죠. 케이블 트레이나 덕트.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10이어서 컨베이어 벨트라고 되어 있는 거 4번 내려가시면 20이 아니라 10으로 고치셔야겠죠. 그리고 뭐 유입 변압기, 바닥을 제외한 전체 표면적에다가 하는 거, 그런 것도 다 10이에요. 그래서 실기 문제 또 이것도 많으니까 그때 공부하시고. 자, 14번 내려갑니다. 자, 물분무 소화 설비라고 해서 스프링클러보다는 입자를 조금 더 작게 이렇게 쪼개가지고 B급이나 C급에 쓰려고 만든 게 물분무예요. 자, 14번 물분무. 자, 물분무 소화 설비는 사실은 이제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변압기라든가 이런 데 이제 들어가는데, 자, 여기 아래를 내려가 보시면 설치 기준으로 잘못된 걸 찾으래요. 자, 한번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세요. 나머지는 어렵지 않고. 근데 사실 문구는 다 중요해요. 예를 들면 1번. 펌프의 흡입배관에 공기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한다. 자, 이게 흡입배관 설치 기준이라서 나중에 실기 때 쓰라고 할 거예요. 자, 공기고임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버터플라이 밸브 같은 거 사용하지 말라고 돼 있고, 여과장치를 설치하니까 스트레이너나 후드 밸브 같은 거 설치하는 거죠. 자, 두 번째. 펌프의 흡입배관은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돼 있을 때 각 펌프마다 별도로 설치하고 중압 펌프도 포함합니다. 자, 1번과 2번이 흡입배관 설치 기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의한 거예요. 우리 국가자 안전기준에 흡입배관 설치 기준이 일단 기본 요 두 개를 흡입배관 설치 기준이라고 주고 있어서 기사 실기 기출이에요. 자, 1번, 2번 줄쳐서 공부하시고. 자, 세 번째 내려갑니다. 연결 송수관 설비 배관과 겸용할 때, 자, 소활동 설비는 기본이 100mm 이상이어야 되죠. 맞는 거고. 자, 4번으로 내려가 보시면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때 방수구는 65mm 이하가 아니라 이상이어야겠죠. 65mm 이상. 자, 15번째.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안전기준상 바닥 면적이 280인 발전기실에 부속 용도의 추가까지 줄치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속 용도에다가 추가를 한다라고 공부하는 거예요. 추가. 자, 공부하실 때 기본적으로 우리 기본 개수가 있고, 그렇죠? 별표 3. 자, 추가는 별표 4로 돼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추가할 때는 이 C급에 대해서 발전기실은 여기서는 C급으로 보시는 거고요. 문제 15. 그래서 능력 단위 시험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면적 50제곱마다 그냥 개수로 가는 거예요. 50제곱마다 능력 단위가 아니라 소화기 개수로. 자, 그래서 나누기, 그렇죠? 엄청 많았던 시험이어서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5.6 나오고 개수로는 6개겠죠. 자, 그래서 6개 하고 답을 하시면 되고. 자, 16번째 가겠습니다. 옥내 소화전의 화재 안전 기준상 가압 송수 장치를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로 사용했다. 자, 압력 챔버를 썼다라는 거죠. 여러분, 압력 챔버를 썼다라는 건 자동 기동하겠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근데 압력 챔버의 용적은 최소가 100리터 이상이다라고 돼 있어서 답은 2번에 있고, 자, 이 압력 챔버는 산업기술원에서 어떤 형식 승인을 해주는 제품이라서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요. 100리터짜리나 200리터짜리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 기준 물어보면 100리터 이상 하시면 되고. 자, 17번째 아래로 내려가세요. 인명구조기구에 있어서의 화재 안전기준상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해야 될 인명구조의 종류 기준은 다음 가로에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아래 내려가 보시죠. 물분무 등 소화설비 중, 물분무 등은 우리의 물분무 소화설비 포함, 그쵸? 포도 있고 가스기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 자, 그 소화설비 중에 무엇을 설치해야 될 대상물에는 공기호흡기를 추가 설치합니다. 자, CO2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때문에 질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인사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법이 개정됐던 내용입니다. 자, 공기호흡기 설치 CO2입니다. 기억해 두시고. 구조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난이도에 한두 개는 좀 어렵고요.
자, 18번째 분말로 갑니다. 분말의 배관 기준은 워낙 빈도가 높아요. 자, 1번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저희 소방관 기본은 다 전용이고 특히나 분말은 전용으로 써야 돼요. 근데 이제 일반 다른 수계소화 설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이러이러할 때 겸용할 수 있다. 이런 문구들이 많죠. 그래서 여기 배관에서는 분말은 그냥 전용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배관은 모두 스케줄 40 이상으로 할 것인데 분말을 가보시면 모두는 아니고요. 자, 축압식의 경우라고 돼 있어요. 축압식. 가압가스인 질소나 CO2를 분말 용기에 같이 넣어두는 게 축압식이죠. 자, 축압의 경우일 때 20도에 글씨가 자, 20도의 경우에 자, 2.5 메가나 아니면 이거 이상 4.2 이하. 자, 이렇게 저장할 때는 스케줄 40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스케줄 넘버 40 이상이어야 된다. 여러분 스케줄 넘버라는 게 배관 두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관 두께에 관련된 번호는 보통 CO2 쪽에 있어요. 고압일 때 80, 저압일 때 40 이렇게 있는데 분말에도 약간 숨어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자, 배관은 모두 스케줄 40 이상은 아니에요. 잘못됐고. 자, 그다음에 동관 기준도 조금 이제 다른 가스계랑 달라서 잘 나오는 문구예요. 자, 동관을 사용할 때 고정압력 또는 최고 사용압의 1.5배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걸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19번째로 내려가시자고요. 자, 스프링클러 안전기준상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에 있어서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장소 기준으로 잘못된 걸 찾아라 라고 했는데, 자, 요거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실기를 위해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게 천정이에요. 자, 슬라브가 있고 이제 여기 천정이 있고 바닥이 있다라고 칩시다. 자, 얘는 천정. 자, 얘는 반자. 자, 그럼 천정이죠. 천정과 반자 사이가 이런 공간이 생기는데, 자, 중요한 건 이 천정과 반자 사이의 이 공간도 화재가 일어날 공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기다 헤드를 넣으라고 해요. 기본은 넣어야 돼요. 상향형 넣고 아래로는 하향식을 넣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천정과 반자 사이에 공간이 위험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면 이 속에 있는 거 얘만 헤드를 제외해 주는 기준이 있어요. 다른 데는 아니고 이 안에 있는 이 헤드. 자, 얘를 제외할 수 있어요. 자, 어떨 때냐라고 했을 때, 자, 보시자고요. 천정과 반자의 둘 다가 불연재료일 때. 그러니까 둘 다 불연재료. 자, 천정도 불연, 밑에 있는 반자도 불연재료라면 2m 미만이면 제외를 해준다라고 돼 있어요. 2m 미만. 그러니까 만약에 2m 이상이면, 근데 가연물이 없으면 제외 기준은 있어요. 근데 이제 가연물이 있다라고 쳤을 때 2m 이상이면 헤드를 넣으라는 뜻이고, 자, 한쪽이 불연재료이면 한쪽이 불연. 자, 1m 미만으로 헤드를 제외해주는 공간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1m 미만의 제외. 당연히 뭐 1m 이상이 되면 넣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둘 다 불연재료가 아니라면, 둘 다 불연재료가 아니에요. 뭐 준불연재료는 난연재료다. 그러면 0.5 미만일 때만 제외합니다. 요거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강의 들은 분들은 풀었을 거예요. 자, 1번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2.5 미만인 부분. 자, 그러면 얘는 2m 미만이 아니라 2.5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설치해야 되는 거죠. 자, 1번 잘못됐고. 자, 나머지는 맞는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읽어보시고. 자, 4번으로 내려가 보시면, 자, 현관이나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이다. 그럼 실제로 열기류가 거기까지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럼 헤드를 제외해 줍니다. 왜냐면 어차피 설치해봐야 동작하지 못하는 헤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헤드 제외 조항에 해당이 되고. 자, 마지막 20번. 자,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 장치의 안전기준상 규정하는 화재 종류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G급이라는 그런 화재는 없죠. 우리가 왜 K급은, 자, D급하고 K급은 있죠. D급은, 자, D급은 금속 화재고, 자, K는 주방 화재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일반적으로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A는 일반 화재, B는 유료 화재, C는 전교 화재, 그리고 D급도 사실 기사에서 D급 금속은 얘기하네요. 그렇죠? 언론에서. 그리고 주방 화재는 지금 워낙 이슈되고 있으니까
주방화재까지 해서 K까지 공부해 두시면 돼요. 자, 되셨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구조 원리는 한두 개는 조금 어려웠고요. 제가 봤을 때 기사에서 보기에는 사실 이거 관리사 공부하는 학생들이 보기에는 또 어차피 이제 서로 간에 약간의 그게 있으니까. 근데 기사에서 보기에는 조금 난이도 있는 게 한 두세 개 보이고 그 외에는 그냥 평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그렇게 보시고. 자, 이제 유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유체 쪽 가보시죠. 자, 저는 그냥 번호를 똑같이 1번부터 쭉 한번 나열할게요. 자, 유체역학 갑니다. 자, 유체는 제가 강의 준비를 했는데 저도 정확하게 딱 안 풀리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왜 강의 시작할 때 소방기술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저는 이제 소방기술사도 있고 관리사도 있거든요. 근데 강의 때 일부러 얘기한 건 다른 거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유체역학 같은 경우가 한 16년도부터 문제의 난이도가 되게 높아졌다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그 전에 그 강의했을 때 강의 자료들하고 비교하면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번에도 강의할 때 얘기한 게 100점 맞으려고 공부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유체역학 20문항을 다 맞으려고 공부하시면 그거는 끝도 갓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본은 어렵다 싶은 거, 너무 이해도 안 되고 도저히 이건 시간을 투자해도 안 된다 싶은 거는 그냥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대신에 정말 꼭 맞아야 될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건 절대 틀리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자격증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못 푸는 문제도 있고 정확하게 답이 안 떨어지는 숫자가 딱 안 떨어지는 문제도 있어서 얘기 드린 거니까 감안을 해주시고 강의를 들어보시죠. 자, 문제 1번부터 갑니다. 이거는 이제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대기압이 90kPa인 곳에서 진공으로 76mmHg의 압력이 떴대요. 자, 그랬을 때 절대압은 얼마인가? 자, 문제 1번부터 갑니다. 자, 우리가 절대압을 P의 ABS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대기압을 P의 A.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계측기압이라고 해요. 자, 플러스일 때는 일반적으로 압력이 높을 때,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계일 때. 그 다음에 뺄 때는 언제냐? 진공일 때예요. 진공기압일 때. 자, 그래서 원래는 이제 설명이 많은데 여기는 지금 문제 해설하는 데니까 뭐 강의를 많이 할 수는 없어요. 아, 그러면 이거는 빼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라서 자, 마이너스를 골랐어요. 자, 그 대신에 단위가 서로 안 맞으니까 76이라는 걸 단위 환산을 하셔야죠. 자, 미리미리 HG를 가져다가 자, 대기압 같은 단위로 나누고 760이죠. 자, 표준 대기압은 외우셔야 돼요. 표준 대기압을 외워야 단위를 쉽게 바꿀 수 있어요. 1atm이다라고 해서 공부하는 표준 대기압 갖고 옵니다. 자, 킬로파스칼로는 101.325킬로파스칼이죠. 자, 만약에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아, 이런 공부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자, 계산하시면 이게 10.133 정도 나와요. 10.133. 그럼 숫자 뒤에 약간씩 에러 나는 거 그냥 여러분이 찾으세요. 제가 한 번만 풀어봤기 때문에. 자, 그러면 문제에서 대기압이 90이라고 했으니까 저 절대압은 저 ABS는 자 90에서 10.133을 빼면 되겠죠. 자, 답은 79.95 나옵니다. 약이라고 할게요. 자, 이런 문제도 되게 잘 나오니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자, 두께가 20이고 열 전도율이 4입니다. 이 문제는 조금 난이도 있었어요. 그런 벽의 내부의 표면 온도가 20도이고 외부 벽은 마이너스 10도입니다. 그거 여러분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10도인 공기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대류 열 전달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벽에 의한 열 전달도 있고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거죠. 벽체가 있으면 이 벽에 의한 열 전달도 있고 여기에 또 공기에 의한 대류 열 전달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 중복돼 있고 자, 외부에 대류 열 전달 개수가 20일 때 정상 상태에서 벽의 외부 온도는 몇 도라고 보는가라고 했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면 일단은 이제 여기에서 열이 지금 보시면 20도예요. 벽의 내부의 표면 온도가 20도다. 근데 이 온도가 벽체를 통과하면서 약간 다운이 돼서 바깥쪽에 이제 어떤 벽체에 부딪히죠.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에서의 온도는 외부 벽이 마이너스 10도의 공기에 노출이 돼 있대요. 공기에 노출돼 있다. 자, 그랬을 때 이 지금 외부 벽에 있어서의 온도는 몇 도인가를 지금 물어본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전도와 대류가 섞여 있는 그런 시험 문제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도와 대류가 섞여 있을 때는 요거 벽체를 통과하는 건 전도고요. 이 공기에서 열 전달은 대류니까. 자, 공식이 하나 필요합니다. Q의 도트. 자, 두 개를 찍으시면 면적당이란 뜻이에요. 푸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쟤처럼 안 푸셔도 되고. 자, 우리가 이렇게 도트 두 개를 찍어서 와트 퍼 미터 제곱이라고 해서 연류속이라고 표현을 해요. 연류속. 왜냐하면 이 문제는 면적 개념이 따로 없어서 1m 제곱이라고 놓고 풀 거예요. 자, 단위는 와트 퍼 미터 제곱입니다. 자, 어떤 공식이 필요하냐면 대류분의 1, 대류 열전도 개수분의 1 플러스 K분의 L입니다. 자, 보통 우리 스몰 K는 뭐 K로 쓰시니까 K의 벽체 두께를 가져오면 돼요. L이라고도 하고 뭐 X라고도 표현되어 있는데 벽체 두께분의 1이라고 쓰셔서 이러한 어떤 개수가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델타 T 온도 차예요. 자, 내부 온도, 외부 온도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연료속을 우리 그동안에 기출해 보면 대류만 따로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그 퓨에리식을 이용하는 그죠? 전도 현상만 따로 물어보거나 이렇게 따로따로 물어봤었는데 이 문제는 복합 문제라서 조금은 난이도 있어 보입니다. 자, 한번 넣어봅시다. 대입할 거 일단 나왔으니까. 자, H는 대류죠. 대류 열전도 개수에 대해서 문제에서 4를 줬어요. 아닌가요? 자, 20을 줬죠, 참. 대류 열전도 20. 분의 1. 자, 그 다음에 전도 현상, 퓨에리에 의한 전도 현상에 대해서는 K 값을 문제에서 4를 줬어요. 열 전도율은 4라고 준 거 확인하시고. 자, 벽체 두께는 20cm였으니까 미터로 바꾸시면 0.2m 나오거든요. 0.2분의 1. 자, 그 다음에 내부 온도는 20이었고요. 그쵸? 바깥 온도는 마이너스 10도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0도로 계산하시면 돼요. 자, 계산하시면 얘가 열 요속이 얼마 나오냐면 300이 나와요. 자, 이 연료속을 그대로 다시 여기 공기에 의한 대류로 또 적용을 하셔서 온도를 또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벽체에 있어서의 온도와 공기에 있어서의 온도 차를 가지고서 또 대류를 적용하시면, 자, 대류로 갈게요. 뉴턴의 냉각 법칙이잖아요. 그렇죠? 열 요속은, 자, 요거는 면적이 이하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우리 왜 강의 때 제가 Q라고 강의했던 거. 자, H의 델타 Q. 그렇죠? 면적 A는 넘어간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시면 300이란 열 요속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300 넣으시고. 자, 대류는 아까 얘기했듯이 20이 들어오시면 되겠죠? 네, 20. 자, 곱하기 온도차입니다. 자, 온도차는 우리가 모르니까 X라고 하시고, 그렇죠? X 마이너스 10도라고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X가 미지수인 거 다시 쓰시면, 자, 300은 아셨죠? 300은 20 곱하기 X 플러스 10이에요. 자, 저는 계산기에 솔브키를 이용하라고 하는데 혹시 지금 이 강좌는 저희가 공개 강의로 촬영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솔브가 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자, 계산기에 공학용 계산기가 지금 공단에서 인정하는 계산기들을 보시면 조금만 성능이 있으면 대부분 다 그 인정되는 계산기에도 솔브라는 기능이 있어요. 미지수를 찾는. 그래서 직접 이항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 여러분들 만약에 X를 찾으시려면 분배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곱하고 뭐 이렇게 곱하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 없이 X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전 강의 때 항상 그걸 연습시켜요. 자, X를 구하시면 X가 5 나올 거예요. 자, 5도입니다.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봅시다. 저도 풀다 보니까 이렇게 안 풀어도 되는 방법도 있겠다 싶은데 일단은 강의 준비는 이걸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배관 내에 유동하고 있을 때 흐르는 물 속 어느 부분의 정압이, 어떤 일정 부분이죠. 자, 정압이 그때 물의 온도가 해당하는 증기압 이하가 된다. 자, 그러면 물이 끓으면서 기포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걸 저희는 공동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보통은 정압을 P의 S라고 하고요. 포화 증기압을 P의 V라고 하는데 공동현상이 일어날 때는 언제냐면 압이 높을 때는 안 일어나요. 압력이 일시 낮아질 때, 어떨 때? 유속이 빠를 때죠. 속도가 빠르면 압력은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베르누이입니다. 자, 속도가 빠른데 너무 과하게 빠르다. 이런 어떤 상황이 되면 거기에 그 일부 지점이 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압이, 이게 정압이에요. 동압하고 정압은 구분하셔야 되고, 자, 정압이 포화 증기압보다 낮아지면, 자, 포화 증기압.
밖보다 낮아지면 공동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발생 원인으로는 이렇게 하시고 방지 대책은 반대로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4번은 정확하게 답이 제가 아까 안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냥 근사치는 나오니까 한번 가보자고요. 자, 피스톤이 설치된 용기 속에 1kg의 공기가 일정 온도 50도에서 처음 최적의 5배로 팽창이 됐대요. 자, 이때 전달된 열량은 얼마인가인데 어차피 1은 내부의 에너지하고 외부의 한 1이 합해지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는 그렇죠? 자, 기본적으로 내부 에너지와 자, 바깥의 한 1의 합이에요. 자, 1은 압력 곱하기 최적의 변화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내부 에너지부터 한번 구해 볼 텐데 내부 에너지는 뒤에도 오늘 공식이 있더라고요. CM 델타 T로 구하면 돼요. 자, 공기의 비열은 1. 얼마인데 그냥 1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공기의 양이 1kg이라서 저 kg으로 갖고 올게요. 자, 온도는 섭씨로 넣겠습니다. 자, 그래서 50. 그러면 대략 한 50 정도 나와요. 자, 한번 쭉 넣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PV에 대해서 가져올게요. 이 압력과 최적의 변화량은 어디서 공식을 갖고 오시면 되냐면 PV는 nRT 공식이죠. 저는 연력학을 잘 못합니다. 근데 문제 풀 정도는 보실 수 있으니까. 자, 여기에 있는 요 몰은 풀면 PV에 자, 몰은 분자량분의 질량이고 RT예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R이라는 게 일반 기체 상수를 얘기하는 거여서 RU라고 구분을 할 거고요. 자, 요 RU하고 분자량을 이렇게 묶으면 요 기체의 기체 상수가 나와요. 기체의 기체 상수. 이번 강의할 때도 한 분이 질문하시던데 우리가 어떨 때 일반 기체 상수를 써야 되고 어떨 때 기체 상수를 써야 되는지를 잘 보신다면 시험 문제에서 이 문제 공기의 기체 상수를 줬을 거예요. 공기의 기체 상수는 0.287에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자, kJ per kg K라고 준 게 바로 공기의 기체 상수인데 그렇다면 여기 이제 공기의 기체 상수를 준 거니까 공기의 기체 상수라는 게 뭐냐면 일반 기체 상수인 얘를 우리가 외우는 거 뭐 0.082도 맞고 8314도 맞아요. 그래서 일반 기체 상수를 분자량으로 나눈 걸 뜻합니다. 얘는 분자량이에요. 자, 그래서 공기의 기체 상수를 주면 이 두 개를 한 번에 묶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이 뭐가 되겠어요? PV는 그렇죠? WRT가 되겠죠. 자, 그럼 아까도 얘기했죠. 외부에 있어서의 일은 압력과 최적의 변화량인데 자, 최적이 5배 증가했으면 그쵸? 압력은 5배 줄어들었겠죠. 왜냐하면 두 개의 곱은 항상 일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쪽은 진짜 일정하다라고 놓고 풀 거예요. 자, 일단은 킬로그램, 1kg 넣고 그쵸? 그 다음에 기체 상수는 준 거. 자, 문제에서 0.287 줬어요. 자, 그 다음에 온도는 이거는 지금 켈빈 온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온도로 넣어야 돼요. 273 플러스 50입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저는 92.701 정도가 나왔거든요. 92.701.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하면 이 두 개를 합하면 약간 근사치가 나오는데 1번이 딱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 해보셔서 그래서 답은 일단 149.2라고 되어 있는 1번으로 마킹을 하는데 숫자는 정확하게 딱 안 떨어졌던 것 같아요.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서 저는 이렇게 풀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내부 에너지와 외부의 한 1에 대한 값으로 한번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문제 5번 가보시죠. 자, 문제 5번은 분류에 관련된 문제인데 한 가지가 약간 꼬여 있더라고요. 자, 물 분류가 왼쪽에서 와요. 자, 문제는 각자 읽어보세요. 자, 근데 이게 이렇게 서 있으면 로키 델타 V인데 서 있지가 않고요. 약간 경사를 가지고 그쵸, 이렇게 돼 있어요. 고정평판이 기울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물 분류의 면적은 직경이 50을 줬으니까 면적 준 거죠. 지름이 50mm다. 자, 그리고 다른 건 없고 각도가 60도라고 준 걸 한번 눈여겨보세요. 자, 이거 너무 복잡하게 할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자, 가서 부딪히면 이렇게 부딪히겠죠? 자, 기본적으로 수직으로 가는 힘에 대해서는 우리가 로키 델타 V라고 알고 있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각도가 60도를 줬고요.
자, 실제로는 우리가 뭔가 힘은 압력도 똑같죠. 그 면에 수직으로 가해지는 걸 구하는 거니까 여기선 지금 R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문제 다시 위로 다시. 그림과 같이 60도로 기울어진 고정 평판에 직경이 50mm의 물 분류가 속도가 20이라고 줬습니다. 자, 20으로 충돌하고 있다. 부딪히고 있다. 분류가 충돌할 때 판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충격력을 구하라라고 해서 수직으로 작용하는 R을 구하래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각함수가 들어와야 되니까 하나만 잠깐 그려보면, 자,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요거를 알아요. 로키 델타 V를. 자, 근데 구하는 건 R을 구하래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렇게 나란하게 놓고 보면 여기가 60이면 여기가 60이겠죠. 이렇게 억각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이렇게 평행으로 했을 때 각도가 같아요. 여기는 직각일 테고. 자, 그러면 R은 뭐겠어요? 로키 델타 V의 사인 세타를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R은 로 Q 델타 V의 사인 세타를 가져오면 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어렵지 않죠. 자, Q를 따로 풀 필요 없고요. 면적 있으니까 로우의 요 Q, AV로 최정유량으로 분리시켜서 AV 가져오시고, 자, V는 하나 들어오면 되고 사인 세타 오면 되겠어요. 자, 그럼 들어갑시다. 자, 물의 밀도 1000. 자, 면적은 4분의 파이에, 자, 지름이 50을 줬으니까 0.05의 제곱이겠죠. 자, 유속의 제곱이니까 속도는 20 줬잖아요. 20의 제곱 푸시면 되고, 자, 사인 60도 넣으시면 돼요. 자, 계산기 누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680. 자, 딱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678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약 680으로. 이런 건 태클 걸지 마세요. 그냥 숫자가 약간씩 오차가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됐고,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문제 6번은 이게 최근에 제가 5년치만 강의를 해요. 저는 유체역학을 10년치 문제를 다 풀어보고 뭐 15년치 문제를 본다, 이건 정말 비추예요. 유체역학은 풀어서 답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지 문제를 많이 본다고 그게 중요한 건, 물론 이제 똑같이 나오는 문제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푸셔서 합격은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저희는 필기 합격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필기 백날 합격해봐야 실기 떨어지면 소용없어요. 근데 실기를 합격하시려면 유체역학을 좀 탄탄하게 하고 올라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의 때 항상 얘기를 해요. 실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실기를 위해서 문제를 풀어서 답을 내봐라,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똑같아요. 지금 이제 불특정 다수인이 듣고 계실 텐데, 유체는 문제를 많이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보기에 한 5년치면 돼요. 5년치 문제를 정확하게 내가 풀어서 어느 정도 한 80%를 풀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합격하고, 실기도 그 정도면 넘어가셔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잊지 마시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5년치 풀다 보면 나오더라고요. 자, 문제 6번. 자, 정육면체의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울 때 그릇 밑면이 받는 압력에 의한 수직 방향의 평균 힘, 우리가 전압력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건데요. 자, 정육면체니까 이런 거 그림 하나 그려보시죠. 자, 주사기 같은 거 1m, 1m, 1m 같다라고 치고, 자, 여기에 바닥에 가해지는 어떤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저희는 F는 감마 H의 A라고 얘기합니다. 힘이니까. 그렇죠? 요거는 P죠, P. 압력 곱하기 면적.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얘를 뭐라고 하라 그랬냐면 P라고 하래요. 자, 뒤에 가보세요. 아래. 자, 수직 방향의 평균 힘의 크기를 라지 P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해라.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랬을 때 한쪽 측면이 받는 압력에 의한 수평 평균 반항의 힘은 얼마인가를 물어봤어요. 자, 이게 그림이라면 수평방 이렇게 세워져 있는 요 어떤 한쪽 면, 여기에 가해지는 힘은 어떻게 보시냐면 삼각 프리즘이에요.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많은 힘이 가해집니다. 자, 그래서 장이 이거는 보시면 알겠죠? 얘를 구한다라고 하면 딱 반 잘라서 요 삼각형을 여기다 넣으면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시면 되냐면 요거는 측면에 가해지는 수평의 힘은 수평이에요. F는 감마 H바의 A예요. 자, 근데 이 H바는 2분의 1을 얘기합니다. 높이의 2분의 1. 자, 감마 2분의 1의 HA예요. 자, 그렇다면
2분의 1, 감마 HA가 P라고 했잖아요. 그쵸? 2분의 1 P인 거죠. 자, 답은 0.5 P를 찾으면 돼요. 어렵지는 않았던 겁니다. 0.5 P. 자, 7번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외부의 지름이 30이고 내부의 지름이 20인. 그러면 이제 도넛 면적이 생각이 나야죠. 자, 문제 7. 자, 이런 그림이에요. 자, 외부 지름이 30이고 그러니까 외경이죠. 자, 내경이 20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중동신간이에요. 줄게요. 자, 이중동신간에서 뭘 물어봤는지를 보시자고요. 환영관에 물이 2m/s의 평균 속도로 흐르고 있다. 자, 이때 손실수도가 1m일 때 수력 직경에 기초한 마찰계수는 얼마인가? 자, 마지막에 줄치시고.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뭔지가 결국은 이제 힌트가 되는 거죠. 자, 마찰계수를 구하시오. 그럼 볼 거 없죠. 달시예요. 자, 문제 7번 위로. 자, 달시식 써보고 D에 L에 E지에 V제곱. 자, 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나머지가 다 있으셔야 되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원형관이 아니라 이중동신관이에요. 자, 그러면 수력반경이라는 게 동반돼야죠. 원형이 아닌 배관을 원형처럼 등가하는 과정이 아래치인의 수력반경이에요. 자, 수력반경은 이중동신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4분의 라지 D 마이너스 스몰 d 이렇게 돼 있어요. 큰 원의 직경에서 작은 원 직경을 뺀다. 자, 근데 우리는 수력반경을 구해서 얘를 직경으로 넣을 거예요. D로. 자, 그러면 수력반경은 직경으로 바꿀 때 4배를 한다라고 했어요. 아래치. 자, 일반적인 원은 반지름 2배 하면 직경이 나오죠. 자, 수력반경은 4배를 해야 돼요. 그럼 한번 곱해보세요. 자, 4 곱하기 4분의 라지 D 마이너스 스몰 d 이렇게 되면 서로 지워져서 결국은 라지 D에서 스몰 d를 빼면 직경이 나오는 거예요. 뭐 헷갈리시면 얘를 다시를 붙여도 되고. 자, 바깥 직경에서 하십시다. 30에서 20을 뺐어요. 그러면 10이 나오죠. 자, 이 시험 문제의 직경을 10cm로 넣어서 계산하라 이 뜻입니다. 자, 그럼 정리합시다. 자, 달시에서의 손실이 문제에서 손실 수도가 1m이다라고 줬으니까 얘가 1이 들어가면 돼요. 저는 솔브키 이용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F가 미지수예요. 얘를 X로 넣으시면 되고. 자, 직경은 여기 구해놨죠? 10cm니까 0.1 넣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배관의 길이는 10m라고 줬어요. 날 길이는 10. 자, 2 곱하기 9.8분의 자, V는 문제에서 위에 가시면 유속이 2라고 줬죠? 자, 2의 제곱. 자, 그래서 뭐 이건 이항하셔도 되겠네요. 이항하셔서 F를 찾으시면 답이 나옵니다. 자, F는 0.04고 나오면 돼요. 자, 문제는 어렵지는 않았던 거죠,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셔서 문제 8번. 공개 강의라 사실 짧게 하려고 들어왔는데 또 막상 강의하니까 잘 안 되네요. 자, 그림에서 두 피스톤의 지름이 각각 30과 5입니다. 이것도 최근 5년 안에 다 있었던 문제예요. 자, 큰 피스톤이 1cm 아래로 움직이면 작은 피스톤은 위로 얼마가 움직이는가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이 피스톤이 밑에가 통해져 있고 여기다가 비압축성 유체를 채우는 거죠. 물을 채우면 수압기가 되고 기름을 채우면 유압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피스톤을 보시면 큰 피스톤하고 작은 피스톤의 면적비가 달라요. 즉 파스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폐계로 만든 거죠. 이 안에는 지금 기름이 채워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자,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면 큰 원의 직경은 10이고요. 작은 원은 5래요. 면적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큰 피스톤이 1cm 아래로 움직였대요. 얘가 1cm만큼 아래로. 자, 그럼 이게 아래로 내려가면서부터의 어떤 최적이 당연히 이쪽에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얼마가 올라갔는지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식은 어떨까요? 별거 아니죠. 최적 대 최적으로 가시면 되죠. 요게 내려온 최적만큼. 이거는 되게 쉬운 문제였던 거예요. 내려온 최적만큼 위로 올라가면 되겠죠. 대신에 올라가는 높이는 좀 높겠죠. 왜냐면 얘는 좁으니까. 그래서 계산 식을 세웁시다. 자, 4분의 파이에. 자, 이쪽 직경은 10이니까 센티미터, 미터로 바꿀 필요가 없는 게 좌우를 같은 단위를 넣을 거라서 그냥 10의 제곱. 자, 그 다음에 길이 1m. 1cm. 1cm.
자, 이쪽으로 갑니다. 4분의 파이에 직경 5의 제곱. 자, 높이 모르죠? L 해서 양옆에 지울 거 지우고 L을 구하시면 돼요. 자, 계산하시면 36입니다. 자, 이런 문제도 쉽게 나왔던 거죠. 풀어주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시죠. 아, 9번. 네, 문제 9번 저는 패스.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무슨 소방기술사가 패스하냐 그런데 패스입니다. 이런 문제는 굳이 고민하실 필요 없으세요. 과감하게 패스하시고. 자, 다음 문제로 갑니다. 자, 문제 10번은 조금 저는 괜찮은데 여러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10번 보세요. 이상기체의 기체상수에 대해서 옳게 설명한 걸 모두 짝지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A에 내려가 보세요. 기체상수의 단위는 비열의 단위와 차원이 같다. 맞습니다. 왜 맞냐면 한번 보세요. 이상기체에 있어서의 기체는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 이상기체의 단위가 기본적으로 공기의 기체상수나 어떤 기체의 기체상수라고 놔도 되고요. 아니면 일반 기체상수라고 한번 생각해 봐도 돼요. 예를 들면 일반 기체상수, RU라고 했던 거. 일반 기체상수.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8314를 공부하죠. 8314. 자, 단위는 주울에 위에가 주울이면 아래를 뭘로 맞추고요.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요 뭐를 아까도 얘기했죠. 분자량으로 나누면 어떤 분자량으로 나누면 자, 분자량의 단위는 몰당 g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지워지면서 일반 기체 상수에서 그 기체의 기체 상수로 바뀌면 단위만 보세요. 숫자는 뭐 자, 주울에 g에 K가 나와요. 자, 그러면 비열이라는 게 뭐예요? 비열. 우리가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높일 때 필요한 열량 이렇게 배우잖아요. 자, 그래서 단위로 쓰자면 비열은 주울 퍼 g의 도씨 또는 K라고 써도 돼요. 뭐 단위는 도씨로 써도 되고 켈빈 온도로 써도 되겠죠. 서로 같은 단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같다. 맞는 말입니다. 서로 같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A가 맞죠? 자, 두 번째. 기체상수는 온도가 높을수록 커진다라고 했어요. 자, 기체상수는 PV는 nRT에서 와야 돼요. n분의 WRT 아까 강의했어요. 자, 만약에 일반 기체상수가 아니라 그 기체의 기체상수다. 그럼 이렇게 두 개를 묶으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바라보세요. 자, PV는 그쵸? W, R에 T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때는 이제 그 기체의 기체상수로 바뀐 건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기체상수는 온도가 높을수록 커진다. PV는 항상 일정하다잖아요. 자, 그러면 이 기체상수하고 온도와의 관계는 곱하기인데 일정하대요. 그럼 서로 반비례죠. 곱하기는 하나가 커지면 하나가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일정하죠. 자, 그래서 기체상수는 온도가 높아지면 줄어들어야 됩니다. 자, 잘못됐고요. 자, B는 잘못된 거예요. 자, 세 번째 C. 분자량이 큰 기체의 기체상수가 분자량이 작은 기체의 기체상수보다 크다. 아까도 얘기했죠. 분자량으로 나눈다라고 했어요. 기체상수를 분자량으로 나눠서 그 기체의 기체상수를 만든대요. 그러니까 기체상수에서 분자량이 크면 전체 기체상수의 값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죠. 자, 문제는 괜찮다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D로 내려가 보시면 기체상수의 값은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아니죠. 일반 기체상수는 일정하지만 그 기체의 기체상수는 분자량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다 다른 거예요. 자,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저는 좋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잘 공부해 두시고 이번에 시험에서 통과하신 분은 공부할 필요 없고 근데 대신에 실기 때도 이게 헷갈리면 안 되니까 적어도 일반 기체상수와 그 기체의 기체상수는 구분하세요. 자, 11번째, 흐르는 유체의 정상류. 자, 정상류는 뭔가요? 시간에 따라서, 그쵸? 흐름의 특성이 변하지 않어야 되죠? 않는다. 자, 답은 2번에 있습니다. 자, 12번 내려가시고. 자, 투출량이 0.65인데 분당 줬어요. 펌프를 사용했을 때 펌프의 소요 동력은 얼마인가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펌프 동력은, 화면 여기 괜찮죠? 자, 여기로 가십시다. 12번. 자, 동력은 감마 QH로 가요, 저는. 이타, K를 넣고. 자, 킬로와트로 가면 여기를 100으로 나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넣는 걸 연습하시고, 실기 때 100% 나오는 시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자기 틀을 만들라고 늘 얘기를 해요.
자, 물의 비중량 1000. 자, Q 가져오세요. 자, 근데 분당으로 들어왔으니까 밑에 60으로 나눠서 초당으로 바꿔야죠. 왜냐면 Q는 AV에서 온 공식이어서요. 요 단위가 미터 3의 초로 들어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양정을 줬습니다. 전양정은 40이다. 그러니까 여기 40 들어가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단위 환산. 킬로와트로 가려고 100으로 나누고. 이제 어떻게 가고 이런 건 강의 때 다 듣는 걸로 그냥 전제합니다. 자, 그 다음에 효율 50% 보정하셔야죠. 0.5 하셔서 내면 답이 나오죠. 자, 8.5. 아마 이건 다 맞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째 내려가셔서 뉴턴의 점성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착지어라. 이것도 어렵지 않았어요. 자, 문제 13. 꼬이지가 않아서요. 자, 뉴턴의 점성 법칙은 타우예요. 점성 계수에 비례하고 dy의 du가 속도 구배죠. 또는 면적당 수평입니다. 이렇게 공부해요. 자, 이 자체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울기라고 표현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울기라고 보시면 돼. 속도 구배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속도 기울기예요. 자, 얘는 점성 계수고, 각각의 유체별을 갖고 있는 고유의 점도값이죠. 자, 가에 가시면 전자 능력은 점성 계수와 속도 기울기의 곱이다. 아, 맞죠? 5. 그쵸, 5. 자, 전자 능력은 점성 계수에 비례한다. 맞죠? 비례해요. 자, 전자 능력은 속도 기울기에 반비례? 아니죠. 속도 기울기에도 비례하는 거죠. 자, 이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14번째 가보시죠. 14번째. 자, 14번은 사이폰인데 약간 어려웠어요, 얘는. 네, 그래서 어떻게 보시냐면, 자, 사이폰관은 수조에 물이 있고요. 유체가 이렇게 담겨 있으면 구분관을 이용해서 유체를 이송하는 건데, 자, 항상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 물이 나갈 때 이 유속을 좌우하는 건 이 물의 높이가 아니고요. 유체에 있어서의 이 수면하고 동일한 수면으로부터 이 길이예요. 그래서 이 길이가 여러분들 유속을 좌우하는 V는 루트 2GH에 이 H 값은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수조의 수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에서 그림에 가시면 1m라고 돼 있을 거예요. 자, 1m에다가 색깔 표시하면서 문제를 접근했어야 돼요. 자, 1m에다 색깔 표시. 요거 지금 책에 1m라고 돼 있어요. 자, 위로 올라가셔서 그림과 같은 사이펀에 의해서 용기 속의 물이 4.8m의 삼승포 분으로 방출이 된다. 자, 전체의 손실 수도는 몇 미터였을까를 물어봤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1m만큼의 에너지로 지금 물이 나가고 있어요. 어차피 Q는 AV를 풀 건데, 자, 이 V에서 1m에 있어서의 어떤 높이로 물이 나가는데 손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손실은 얼마인지 모르겠죠? 이 손실이 합해져서 유량 Q가 결정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유량에다 일단 넣어봐야죠. 아, 손실만큼이 빠지고 그리고 1m 에너지를 가지고서 이 유량이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손실만큼 빠지고서. 자, 그럼 유량부터 대입합시다. 4.8. 자, 초당이니까 밑에 60으로 나눠요. 그쵸? Q는 AV 공식이에요. 자, 미터 3의 초로. 자, 면적 갖고 오세요. 4분의 파이에. 자, 요 지금 사이펀의 관의 직경은 여기에 있네요. 그쵸? 직경이 지금 200을 줬어요. 파이 200파이라고 돼 있는데 미리 단위로 보시면 되고. 자, 미터로 바꾸시면 0.2의 제곱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루트에 들어갈 숫자는 루트 2GH에 1m만 있는 게 아니라 2 곱하기 9.8에 1에서 곱하기입니다. 1에서 손실수두만큼 빠지고서 그 에너지가 이 유량을 내보낸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X. 자, 솔브키 써서, 솔브예요, 솔브키 써서 직접 구하시면 0.668. 이거는 식을 세우기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솔브 없으시면 2항에서 답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외부의 한 일은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인데 앞에서도 계산 문제 풀었던 거고요. 자, 이거는 그냥 외운다 생각하세요. 일은 외부에서에 있어서의 한 일을 구하는 계산식이다라고 했는데 밀폐계에서의 Q, 내부 에너지 플러스 CM 델타 T라고 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요걸 지금 물어본 거잖아요. 그쵸? 죄송합니다. 내부 에너지 U가 CM 델타 T고요. 자, U 플러스 P의 dV라고 아까 썼던 거. 요게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는 CM 델타 T라고 했는데 요걸 찾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랬을 때 답은 1번에 있습니다. W는 저게 W니까 W는 Q-CM 델타 T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요때는 지금 보시면 기체의 온도 델타 T가 상승했다면 이라고 줬어요. 밀폐계라고 줬고, 자, 그래서 이때는 정적 비열을 가져오셔야 돼요. CV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최적이 일정한 상태에 온도 변화를 주는 것을 저희는 정적 비열이라고 하고, 이것도 5년 내 문제에 똑같이 들어 있었어요. 자, 16번째. 자, 용량이 1000리터의 탱크차가 만수 상태로 화재 현장에 출동을 하였습니다. 자, 노즐압이 294kPa이고 노즐의 구경이 21ml 때, 자, 탱크차 내에 물을 전부 방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구하시옵니다. 자, 몇 분이 소요되는가? 자, 시간의 동그라미. 몇 분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우리가 시간을 구할 때 항상 량을 유량으로 나눌 줄 아셔야 돼요. 자, 수원의 양, 약재량 얘네들은 못 움직여요. 그냥 수조에 담겨 있는 건데, 그거를 저희가 시간당의 유량으로 나누면 시간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유량을 구해야겠죠. 자, 유량은 이 문제에서는 노즐의 유량 공식이 필요하죠. 자, 옥내나 옥외 소화전 설비에서 쓰고 있는 건데 보통 구조 원리에서도 풀고요. 유체에서도 풉니다. 이쪽 유체에서도. 자, Q는 2.086 D의 제곱의 루트 P. 자, 내가 공부하는 책은 이렇게 안 돼 있으면 각자 그냥 자기 책대로 푸시면 되고요. 저는 국가화재 안전기준에 되어 있는, 자, 그 단위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건 법에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증명해서 나온 식이에요. 자, 유량은 리터 퍼 분. 자, 노즐 구경은 단위가 미리 단위로 들어가면 되고, 방사압은 메가로 들어가면 돼요. 자, 나는 다른 공식이야 라고 하면 아마 단위가 서로 좀 다를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만든 이 공식은 기본적으로 Q는 AV에서 유도에서 만들어진 공식이니까 이거는 그냥 일단 이대로 보시고, 자, 대입합시다. 2.086. 자, 직경은 지금 21을 줬거든요. 그래서 단위가 미리 단위로 맞춰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21의 제곱 곱하기 루트. 자, 메가파스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에서 지금 킬로로 줬을 거예요. 294.2kPa. 자, 메가로 바꾸면 0.294입니다. 그렇죠. 킬로는 10의 3승, 메가는 10의 6승이니까. 자, 계산하시면 유량이 498.97이 나와요. 97. 자, 그래서 얘를 여기다 넣으시면 되죠. 자, 정해진 양. 자, 탱크차에는 물이 1000리터가 있었대요. 자, 요 유량 498.97로 나누면 분이 나오겠죠. 리터 없어져서, 자, 계산하시면 약 2분입니다. 약간의 오차는 인정되고요. 아까도 얘기했죠. 나는 이 공식이 아니야. 그럼 그냥 각자 자기 공식대로 가세요. 단지 국가화재 안전기준에 어떤 단위가 되어 있는지는 좀 염두에 두세요. 우리 서방에서 쓰고 있는 화재 안전기준의 단위는 다 요 단위예요. 압은 메가로, 구경은 미리로, 유량은 LP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위, 이게 공식이 아니어도 다른 공식을 써도 상관은 없는데 안전기준에 맞춰서 공부하는 것도 괜찮아요. 자, 이 공식 기억하시고. 자, 17번 내려갑니다. 액체 분자들 사이의 응집력과 고체 표면에 대한 부착력의 차이에 의해서, 자, 어떤 자유 표면 사이에 높이가 올라가는 거. 우리 왜 모세관 현상이라고 해서 물에다가 빨대 꽂으면, 그쵸,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죠. 요, 예, 상승 높이 H. 자, 모세관 현상 때문입니다. 답은 4번. 모세관 현상과 관계가 있다. 자, 몇 문제 안 남았죠? 자, 18번째 가겠습니다. 호주에서의 무게가 20뉴턴이고, 이 문제는 워낙 많은 거죠. 자, 이 동일한 물질을 저희 한국에서 재었더니 19.8뉴턴이었대요. 자, 왜 차이가 나죠? 중력 가속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알고 계셔야 되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쪽에서 다 풉시다. 호주에서 중력 가속도가 9.8이라고 줬어요. 자, 이거는 뉴턴의 제2법칙에서 와야 돼요. 문제 18번째. F는 MA.
자, 우리는 힘, 무게는 같은 차원으로 보기 때문에 무게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로 바꿉니다. 그러면 힘이나 무게는 같은 차원이에요. 힘, 무게, 뭐 중량 다 같은 차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무게와 중력 가속도가 서로 비례하는 거고 질량은 절대값이잖아요. 어디에서 재도 똑같은 값을 나타내는 게 질량이에요. 절대값입니다. 자, 그래서 얘하고 얘를 비례로 놓으시면 돼요. W는 중력 가속도에 비례한다. 자, 식 세웁시다. 20N은 중력 가속도가 9.8이럴 때. 자, 한국에서 쟀더니 19.8이더라. 자, 이때 중력 가속도는 얼마인가? 뭐 X라고 놓으셔도 좋고. 자, 안에 것끼리 곱하고 바깥 것끼리 곱해서 계산하시면 9.72가 나올 거예요. 가속도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이겠죠. 사실 이번 강의 때 조금 걱정을 했어요. 왜냐면 연령대가 조금 높은 분들도 있으시고 막 이래서 또 제 강의 자체가 약간 스피드도 있고 근데 다행히 다 많이 합격하셔서 너무 저는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문제 20으로 가겠습니다. 자, 얘도 동력을 물어보는데 단순하진 않아요. 19번.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할 수 있는 기본 전제 조건은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베르누이 방정식은 에너지 보전이잖아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4번이 답이에요. 비압축성 흐름이어야 되고 물같이 또 비점성 흐름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손실을 고려하지 않아요. 손실을 고려하는 순간 수정 베르누이로 바뀌는 거예요. 손실을 고려하지 않는다. 비점성 흐름이어야 되고 정상 유동이어야 돼요. 그리고 뭐 유선을 따라 흘러야 되고 이렇게 몇 가지 가정 조건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자, 지름이 0.4인 관에 물이 0.5로 흐를 때 길이가 300m에 대한 손실 동력이 60kW였다. 자, 이때 관마찰 계수는 얼마인가? 자, 마지막 물어본 거예요. 항상 포인트를 두세요. 자, 관마찰 계수. 자, 모르긴 몰라도 달시식이 떠올라야죠. 달시를 해보는 거예요. F D분의 L E지의 V제곱. 글래시어 문제 분석하면요. 한 5년 사이에 달시식이 굉장히 이게 포지션이 확 커졌어요. 자, 달시식은 꼭 가져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 의해서 F를 풀려면 나머지가 얘가 이제 미지수죠. 그럼 나머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얘가 없어요. 손실 수도가. 근데 손실 수도를 구할 수 있는 건 동력에 있어요. 감마 QH에 H가 미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문제 손실 동력으로 가셔서 손실 동력이 60kW이고 H를 일단 미지수로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럼 단위가 kW니까 아까 했죠? 밑에 100으로 나누면 돼요. 들어가시죠. 자, 동력은 60. 자, 물의 비중량 1000. 자, Q는 문제에서 줬어요. 0.5에 미터 3승의 초. 그러니까 그냥 0.5만 넣으면 돼요. 제 초당으로 줬으니까. 자, H 미지수. 자, 단위환산 102 해서 H를 찾으시면 돼요. 자, H는 12.24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2.24에 있어서의 손실 동력이 60kW였던 거죠. 자, 다시 위로 올라가셔야죠. 자, 손실 수도가 12.24라는 거예요. 얘가 12.24. 자, F는 미지수. 배관의 길이는 300. 자, 직경은 문제에서 0.4. 줬고. 자, 그 다음에, 유량을 안 줘서 유량 구하셔야 돼요. 자, 하나 이쪽으로. Q는 AV로. Q는 AV는 저희 소방에서 제일 중요한 거니까. 자, 유량 넣으셔서 0.5. 자, 4분의 파이에 0.4의 제곱에 유속이 미지수예요. 자, 유속을 구하시면 얘가 3.98 나와요. 자, 그러면 위에다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2지분의 2 곱하기 9.8분의 유속 구한 거 3.98의 제곱. 얘는 조금 시간 걸렸을 것 같아요. 네, 계산하셔서 자, F를 구하시면 0.0202 정도 나옵니다. 자, 짧은 시간에 문제를 풀었어요. 제가 전달하고 싶은 건 아까도 얘기했던 그거예요. 기사에서 유체를 너무 어렵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면. 사실은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죠. 전체적으로 지금 20문항 풀어보면 알겠지만 어려운 건 어려워요. 저도 패스한 거 있잖아요. 어려운 건 어려운데 정말 맞춰야 될 것들이 눈에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정확하게 내 걸로 푸시고
네, 그렇게 공부하시면 필기도 당연히 통과하시고 실기도 조금 더 원활하게 갈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공개 강의가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제 기사가 합격하시면 뭐 기사 패스하시고 관리사 때 뵙고 혹시 기사 때 필요하시면 또 강의 때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